안녕하세요. 뉴스 찬찬찬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조금 쉬었더니 지금 몇 화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해볼 거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오늘은 요즘 그 mRNA라고 하는 게 하도 핫해서 이게 뭔지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준비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 뉴스원 기사인데 한국, 호주, 싱가포르가 이제 코로나 RNA 백신 제조 시설 놓고 경쟁한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업체가 맞느니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mRNA 백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 뭐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금 국내에서 생산한 김에 한국에도 조금 먼저 푼다 해서 좀 백신 수급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관심들이 높은데 이 mRNA라는 게 대체 뭐냐, 이름도 희한하고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이 사진 뭐 익숙한 얼굴이죠.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인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우리 미국의 백신 특허를 좀 풀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얼핏 했더니 이제 유럽 정상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독일인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 제 내용을 캡처를 했는데,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명의 원천이며 미래에도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거 막 주면 되는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고 이해할 만한데, 두 번째 얘기가 좀 주목할 만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라고 했냐.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의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특허 주더라도 이거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허를 풀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생산할지, 어디서 생산할지, 생산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이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mRNA가 생산이 어렵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이제 관련된 진짜 자료 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맡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아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기존의 백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는 게 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넣거나 아니면 그거하고 비슷한 걸 넣거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분을 따다가 그거를 이렇게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 침팬지에만 걸리는 독감 바이러스예요. 근데 사람 몸에는 안 걸려. 침팬지만 걸려요. 여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성분을 이렇게 싹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무슨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도 아니고 이런 애가 되죠. 그거를 우리 몸에 넣어주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이상하게 들어왔네 하면서 이제 몸에서 항체가 생기는 이런 특성입니다. 일반적인 백신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해당 바이러스를 조금 변형시키든 어떻게든 그걸 몸 안에 넣어줘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게 기존의 백신의 개념입니다. 근데 mRNA라는 건 뭐냐? 이름도 특이한 mRNA는 뭐냐? 요거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삐죽삐죽한 게 있죠. 이렇게 앞에 돌기가 많은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어떻게 감염이 되느냐? 이 돌기가 사람 몸에 탁 붙어서 감염이 됩니다. 요 그림 보시면 방금 그게 돌기예요. 이게 돌기. 이게 사람 세포예요. 그럼 사람 세포, 이 돌기가 사람 세포하고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합되면 이제 사람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항체를 하겠다는 거냐? 이 모더나라든가 화이자라는 회사가 만드는 mRNA 방식은 요 돌기 있죠? 요 돌기. 요 돌기가 만나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요 돌기의 특성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설계도를 일종의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실제 바이러스를 넣는 게 아니고, 이 돌기 모양의 이런 걸 네 몸에서 만들어봐 하고 하는 설계도를 사람 몸에 보내준 거예요. 이게 보면 무슨 깃털처럼 생기기도 하고 희한하게 생겼는데, 요게 일종의 mRNA라고, 그러니까 메신저가 되는 거죠. 몸 안에 이런 돌기 모양의 걸 만들어.
하는 이런 메신저를 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몸에 들어오면 몸 안에서 이런 돌기를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실제 바이러스가 아닌데 돌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기를 보고 사람 몸이 이건 뭐야? 이상한 게 들어왔네? 하고 이제 항체가 생겨서 이 그림 보시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이런 돌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항체는 이 T자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가 생기면 이 돌기를 이렇게 탁 잡아요. 그러면 이 돌기들이 다 뭔가 잡혀 있으면 자기가 세포에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백신이 마치 되는 것처럼 된다.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mRNA 방식은 가장 큰 특징이 실제로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이 돌기 모양이 생긴 걸 우리 몸에 만들게 만든 다음에 그게 마치 이제 바이러스인 것처럼 생각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비슷하게 생긴 애니까 이런 모양이 생긴 애가 들어오면 야 이렇게 다 잡아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실 수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진짜로 이제 실전 훈련 할 수도 있지만 요새 컴퓨터로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적군은 없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상에만 적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적군 1, 2가 나타났을 때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훈련해 보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훈련하면 되겠구나. 이게 mRNA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mRNA 방식도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건 아닌데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 비슷하게 생긴 애를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항체가 훈련을 충분히 해놓으면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안 걸린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대충 이해는 가시죠? 근데 이 mRNA 방식이 그래서 이게 무슨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백신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실제 뭐 안정성 부작용 검사 같은 데도 훨씬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좀 낫다 이런 평가들이 꽤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왜 처음에 백신 맞으면 며칠 열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바이러스가 몸에 어쨌든 이만큼이라도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mRNA 방식은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거에서 돌기만 생기는 거니까 훨씬 이론적으로도 안전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mRNA 방식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제가 진짜 어렵게 찾은 자료인데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MIT 대학에서 만든 일종의 잡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 mRNA 방식의 이 백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런 제목으로 Next Act for Messenger RNA는 could be bigger than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mRNA 백신의 다음 행보는 코로나 백신을 보다 더 클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mRNA 방식은 이번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부상이 됐지만 모든 백신에 이론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렸어. 에이즈 바이러스가 걱정이 돼.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렇게 컴퓨터에서 걔는 이런 돌기가 생겼잖아 하고 이 돌기를 만드는 mRNA 메신저를 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게 가상 시뮬레이션 만들잖아요. 가상 시뮬레이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항체가 생기듯이 모든 백신에 이 mRNA 방식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코로나 백신도 이 모더나의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의 DNA 정보를 컴퓨터로 쫙 넣었어. 얘네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다. 정보를 넣었을 때 48시간 만에, 이틀 만에 실제로 이 백신 mRNA를 컴퓨터로 얘네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금방 만들었어요. 시간은 왜 걸렸느냐? 시간 걸린 건 안전성 테스트, 그 이유는 전부 다 안전성 테스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백신이든지 어떤 바이러스든지 이 유전자 정보만 있으면 한 이틀 만에 백신을 앞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mRNA 방식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엄청난 혁명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정성도 높고. 그래서 모든 앞으로 바이러스는 mRNA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굉장히 하여튼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mRNA 방식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의 깃털 모양. 그게 이제 일종의 단백질 비슷한 건데 그게 이제 몸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거기서 몸 안에 만들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몸 안에 들어가서 금방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불안정성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인데 이번에 어떻게 출시가 됐느냐. 이거 옛날에 빙그레그에서 나오는 장까지 가는 그 유산균 뭐 알죠? 닥터 캡슐 이런 거 광고할 때 나오는 건데 그 유산균도 그렇잖아요. 유산균이 장까지 가야 좋은 유산균이 장까지 가야 돼. 근데 장까지 못 가는 이유가 위에서 막 유산균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산균을 넣었는데 이 닥터 캡슐은 그 유산균에다 이렇게 코팅 씌워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코팅 이렇게 씌워서 장까지 조금 살아서 가는 애들이 많게 만든다. 이 mRNA 방식도 똑같습니다. mRNA라는 게 이제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게 돌기 같은 걸 만들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들어오면 금방 죽어버려. 혹은 이동하는 동안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코팅을 좀 한다. 그래서 원래는 뭐 처음에는 영하 70도로만 보관해야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하 몇 도만 해도 된다. 이런 게 코팅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코팅 기술이 앞으로 더 발달하게 되면 잘 싸면 얘가 안 죽고 몸 안에 잘 넣는 방식이 되면 이 mRNA 방식이 좀 더 잘 좀 유통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코팅하는 기술이 쉽지가 않다고 해요. 여전히 아직도 개발 중에 있는 단계고 아무나 만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백신을 뭐 누가 준다고 해도 당장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면 이게 조선비즈라는 곳에서 쓴 기사인데 이렇게 모더나가 뭐 한국에서 백신 위탁서 이런 게 나오는데 여전히 단기간에 기술 수립도 어렵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이상한 깃털 모양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코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생산하는 거 아니냐 뭐 다른 업체가 생산하는 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한번 구축이 됐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업체가 만약에 이걸 한번 위탁 생산한다고 하면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좀 어려웠는데 mRNA, M은 메신저. 아무튼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이 mRNA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도대체 왜 생산하기 어려운 건지 간단하게 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몽군이도 좀 힘들게 데려왔는데 많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열심히 앞으로 올리고 댓글도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